안녕하세요. 한국교회협회 원장 박인옥입니다. 있으나 마나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또 아내가 아니라 저 독자적인 박인옥으로서 저를 확실하게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밌거나 특이하게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저 강사는 몇 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들은 자기 나이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 해 한 해 정말 소중하게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해서 제 나이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 대신 어떻게 밝히냐면요. 제가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러면 대부분 1시간 40분 이러거든요.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5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두렵거나 이러지 않아요. 해가 지나갈수록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또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이를 먹는 게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28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했어요 이러는데요. 28년 동안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어떻게 갔는지 저 스스로도 어느 때는 참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자격증도 69개를 땄는데요. 거의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불안하니까 배웠거든요. 불안하니까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60 넘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러는데요. 그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현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난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60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 예정자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산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실직하고도 그 얘기를 차마 부인에게 말 못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퇴근한 것처럼 해서 집에 들어온대요. 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한 직장에서 앞만 보고 30년 40년 왔는데 열심히 일하고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왜 부인하게 못합니까?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당분간 쉬면서 다음 일을 계획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나는 쓸모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봉사를 하거나 또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거 나의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에 역할에 맞게 제가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쓸모가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한번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내가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모임에서 나를 무시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나? 이런 작은 이유로 시작해서 나는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도 28년 전에 일을 갖게 된 계기가요.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야 아무개 부인 있지? 그 부인 한 달에 310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치명적인 한마디가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러는데요. 그 한마디가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꽉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잠을 못 잤습니다. 나 여지껏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생겨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왜 쓸모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지금 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를 계획하려고 딱 하니까 머리 손질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 가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여성 잡지를 보는데 제가 처녀 때 직업훈련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가르치던 여자분이 딱 여성 잡지에 양쪽에 자격증 두 개를 두고 딱 부채처럼 쳐들고요. 저 이런 여자예요 이러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때 내 제자였던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자격증 4개 딸 동안 나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쓸모없다는 소리만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작정 뭔지도 모르고 무슨 과정이 있다 그러면 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가정주부가 뭔가를 배울 때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딱 선뜻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합니다. 쌀을 사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내가 뭔가를 배우면 쌀을 뭘로 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11시에 딱 계좌 이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오래간만에 외출한다고 화장도 하고 이래서 교육장을
가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왔어요. 교육을 다 받고 나오는데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이러는 동안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은 정말 오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왔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쌀값이 문제죠. 아, 쌀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계시니까 또 애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는 동안에 쌀 2바가지를 떠서 계단에 이렇게 밀어놨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쌀 떨어졌어요 이러면 어머니가 주실 텐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단에다 놨다가 애를 업고 나오면서 그 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기 시작한 자격증이 69개, 한 5천만 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가 없던 분에게 뭔가를 계획을 짜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봉사를 하겠다. 봉사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다든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눈다든가 어떤 분은요. 이불을 몇 년 동안 100채를 빨아다가 봉사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불 빨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이불을 가져다가 100채 이상을 빨아서 다들 나눠드렸답니다. 그럼 이분이 과연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남에게 뭔가를 베풀면 또 그 또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모가 없다는 분들에게 일단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하면 그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냈네? 나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요. 뭐 하나 배우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뭐 하나 배우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이러는데요. 알고 안 하는 거와 몰라서 못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후배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강의가 매일매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제가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그 말에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요. 김치를 해서 또 곳곳에 나누고 그럽니다. 어느 때는 시간이 모자라면 새벽에 김치를 해서 아침에 일하러 나오면서 보내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돈이 많아갖고 척척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건 또 돈이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그분 역시 바쁘니까 김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딱 만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 아, 내가 이런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지금은 이제 제 자신이 쓸모가 없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막 열심히 바쁘게 활동한 줄 알지만요. 전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한 발 한 발. 네.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뿌린 많고 거두리라 이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질문을 하기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래요. 100%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이 힘들면 뒷부분은 좀 행복하고 또 앞부분이 행복했으면 뒷부분에 또 힘들고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막 재밌게 강의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남편은 참 좋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건강할 때 내 건강을 수시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현재 먹는 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 건강 체크를 해요. 작년에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오진이 나와갖고 저에게 어머, 아줌마 머리에 물이 찼네요 이러는 거예요. MRI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 머리에 똥 찼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머리에 물 찼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해서요. 이제 큰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큰일이 나한테 닥쳤구나. 만약에 내가 오래 못 산다면 나는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줌마 옆으로 걸으세요 이래요. 아니 내가 무슨 개예요? 앞으로 걷죠. 예, 똥을 좀 못 가리세요? 아니요 다 가리는데요 이랬더니요 오진을 한 거예요. 전에 있는 병원에서. 그러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래 내가 만약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저는 쓸모가 없어요 막 이러는데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정해진 일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60세가 넘도록 일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거 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단했던 거 이런 걸 이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정말 은퇴를 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70%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큰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다니던 직장보다 수입이 다소 줄었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자신도 돌보면서 천천히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게 여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가를 즐기지 않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놀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여가 강의는 거의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했어요. 단순히 논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가 설계, 그래서요 여가 유형, 또 여가를 어떻게 계획 있게 짜서 남은 시간을 보낼까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돼서 제 여가 설계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강사들이 또 물어보죠. 어떻게 컨텐츠를 이렇게 개발을 잘했냐 이러거든요. 컨텐츠 개발한 것도요. 뭔가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유머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있는 유머를 가지고 재밌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 이 베이스로 웃음이 깔리고 내가 다른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생애 설계, 미래 설계 이게 한창 붐이 일어날 때 제가 생애 설계를 배워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걸 들으면서 7가지 영역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여가 설계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설계를 또 하려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동안 이제 유머 강사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유머밖에 못할 거야. 이런 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로써 이게 턴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박사를 그때 하고 수료 상태였거든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됐는데 논문을 저는 평생교육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다른 학교에 편입해서 다시 2년 고생을 하고 여가 설계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더니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우리 표준 교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 이거 웬일이지? 네, 알았어요. 하고 표준 교환을 만들었는데 제가 대기업에서 나이가 많다고 7년 전에 잘렸었거든요. 대기업에서 강사를 40대로 다 바꿔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기업은 밀려났지만 이런 무슨 주부대학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강의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뭐 큰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후배 강사들한테 좋은 일 한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너 그거 해봐야 너의 노하우 다 전수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저는 후배들한테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준 교환을 만들어서 그 30, 40대 강사들 70명 앞에서 4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강의했는데 담당이 부르시더라고요. 강사님, 이 강의는 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30, 40대 강사들이 은퇴를 앞둔 분들의 심정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강사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게 결국은 제가 대기업의 은퇴 예정자들에게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좋은 의도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하는 얘기가 받으려면 먼저 줘라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는 베풀 나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가면 제가 식사비도 제가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면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나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하고 무게만 잡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이 든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밥을 사주고 그 젊은 친구에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랬더니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저는 남들에게 요금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약간 손해본 듯이 해야 인간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대우받으려고 하고 만나면 충고질하고 이러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관계를 정리를 했거든요.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 두 번째,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세 번째,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친구래요. 저는 일단 친구들 연락을 끊은 친구 중에 대부분요 부정적이거나 남 흉보거나 매사에 의욕을 다 잃은 친구들은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네 남편 어때? 건강해. 니네 애들 어때? 행복해. 이러면 되는데요. 징징징징 거리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염이 되거든요. 또 제가 팩을 매일매일 딱 퇴근해서 들어가면 팩부터 하거든요. 늙으면 나만 손해, 늙으면 나만 손해서 팩을 붙여요. 효과가 있든 없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붙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팩을 15분씩 매일매일 붙이는데 그런 부정적인 친구는 야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 이런 애 있어요. 이런 친구도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은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내가 재밌게 살려면 재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중에 중심은 제가 있습니다. 전 누구를 만나든지 좀 재미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너는 일상이 다 에피소드냐 완전 코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말을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잡지에 기고를 해갖고 제가 상품도 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시 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까 어디에 내가 필요할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다든가 난 사는 게 너무 지루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꼭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60 넘은 거 그렇게 나이 든 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80 넘은 분들도 60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80 되신 분이요 저희들 보면 이래요. 올라야 올라 그 나이만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0 노인이 있는가 하면 80 청춘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는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100년 사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간 건 이미 떠나간 거고요. 내일은 내일 올 거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금 3개가 뭐야 하고 띡 보냈더니요 문자가 띡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수금 지금 입금이면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겠죠. 공돈처럼. 또 비상금 지금 입금이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비상금 입금시켜줬으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방금 입금이면 지금 퇴직을 했다는 거니까 가슴 철렁 내려앉겠죠.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분 좋게 재밌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유 내 주제 내 팔자에 이러는데요. 뭐 내 주제가 어때서요? 또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때요? 이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어디에는 할머니들에게 동화구연을 가르쳐서 유치원에 자원봉사로 파견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거기 마지막 날 가서 마지막 특강을 했는데요. 보니까 65세 이상 70대신 분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며느리가 손주 안 보여주는데 남의 손주라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대요. 또 내 직접적인 손주가 아니니까 책임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막 즐겁게, 또 그중에서 또 어떤 분은 복화술을 배워갖고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요, 이 입모양을 티도 안 내면서 인형 속에다 손 넣고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데요. 또 그중에 어떤 분은 마술을 배워서 옛날에 팡 막 옛날에 팡 이러니까 애들이 아침만 되면 엄마 나 빨리 유치원 갈래요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은 자원봉사지만 자기의 역할을 찾은 거죠. 또 어디에는요 게이트복 강사로 유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젊었을 때 게이트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거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배움을 손에서 넣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배우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놀면서 만난 친구보다는 배우면서 만난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야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너가 잘하는 건 뭐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요 그분들 얼굴에 벌써 활기가 있어 보여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아내와의 관계예요. 일단 부부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내에게 공감을 수시로 잘해줘라. 아내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러면 변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 얼른 생각하고, 아 어쩐지 불 하나 더 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내가 남편 딱 들어오면 자기야 여기 김 묻었네? 김? 잘생김. 자기는 볼수록 잘생겼어 이러면요, 아 남들이 뭐란 건 뭐 상관 있어요. 내가 내 남편 잘생기게 봤다는데 여보 나 뒷집하고 싸웠어 이러면요, 아 싸웠구나 편을 들어달라는 건데, 야 네 성격이 여태 안 싸운 게 이상하다 했다. 너 때문에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한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보내야 또 우리 인생이 막 또 행복하고요.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야 자식들이 엄마를 더 존중해 준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더 존중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옆에 또 아빠 있으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대요. 불타는 애정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부부가 헤어지기 어렵답니다. 또요 잘 때 이렇게 자는 거 뒷모습 봐봐요. 얼마나 측은한지. 키도 작은데 또 돌돌 말고 자요. 그럼 요만해요. 그러면 더 불쌍해 보여요. 어느 부인은 아유 왜 이렇게 그냥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랬더니 나 원래 쩝쩝거렸는데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이 말라서 자꾸 쩝쩝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뭐 남편만 나이를 먹나요? 나도 먹잖아요. 상대방을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너도 나 만나서 고생했고 당신도 나 만나서 처자식 먹여 사느라고 애썼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부부가 애틋한 마음 들 것 같아요. 같이 나이가 들고 같이 또 이제 손잡고 산에 오르고. 그래서 저는 노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게 한 장의 그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왕이면 하하호호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웃을 거리가 있어야 웃죠. 웃을 거리를 일부러 찾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써놨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물은 워러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가면서 우리 어른들은 웃음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개똥만 굴러가도 막 웃음이 나오는 시기다 이랬는데요. 가만히 있는 개똥이 굴러가는데 우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하고 막 제가 자면서 깔깔거리고 막 웃었어요. 그때가 19살 때인데요. 막 웃었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가씨 저도 같이 웃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 짐을 진 표정으로
아가씨 저도 좀 같이 웃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웃은 이유를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게 그렇게 웃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말 때문에 어이없어서 더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애환이라든가 고뇌도 많이 겪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또 상상력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른들은 물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라고 봅니다. 순수성을 저희가 점점 잃어가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따지고 그게 왜 그래 이러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생신 때 드릴 카드를 그려보세요 이랬더니요, 어떤 아이가 삼성카드 이렇게 쓴 거예요. 걔는 부모님들이 쓰는 삼성카드를 본 거죠. 또 어른들이 나에게 뭐 과일을 줬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원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예상을 하고 질문하면요, 애들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상을 정말 할 수 없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이의 시선이라고,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그때는 막 이제, 지금은 강의가 있는데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후배 강사들하고 이제 양해를 얻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초짜 강사니까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아이가 5살 때인데 아파서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와서, 아들아, 엄마 일하고 올 동안 요 빵하고 약 꼭 먹어 이랬어요. 왜? 밥은 얘가 못 꺼내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갔다 왔더니요, 밥도 떠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밥도 먹었네 이랬더니 제 아들이, 먹고는 살아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우습기도 하고 한편은 눈물도 나서 걔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동시에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양보를 하거나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둘 다 붙들고 본인을 달달 볶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올가맨 그런 데서 스스로가 좀 풀고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안 될 거야, 이건 실패하고 말 거야, 아유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면 집 나갈 거야, 이러니까 옆에서, 야 이 자식아,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봐. 적극적으로, 알았어, 나는 기필코 안 될 거야 이랬대요. 이런 적극성 말고 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왜 나를 위해서 여유를 못 부립니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 나, 이걸 3글자로 하면 바로 나. 내가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볶고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이러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측은하지 않습니까? 전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가고 또 분노 다스리는 프로그램도 가거든요. 왜? 저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도 있고 화가 또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저는 제 자신이 또 힐링이 되고, 아 이렇게 하니까 화가 풀렸네, 아 이렇게 하니까 오늘 힐링이 됐네, 이런 걸 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제가 막 그런 게 안에 쌓여 있으면 저는 거짓으로 그분들에게 전달한 거가 되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기 위해서 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거나 저를 기쁘게 힐링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집에서 웃음을 생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눈을 딱 뜨면 바람개비 웃음이라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 딱 일어나갖고 하하하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입꼬리를 양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 지금 웃고 있네 하고 엔돌핀을 쏟아 내보낸답니다. 우리 뇌가 아주 행복한 척, 우리 뇌가 지금 재밌는 척, 웃긴 척
이렇게 뇌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쁜 걸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지금 막 행복한데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3번만 생각해 보세요. 금세 슬픈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모든 게 다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금세 내가 재밌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웃음 치료 배울 때 배운 건데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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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거거든요. 왠지 되는 느낌 받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내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웃는 에너지를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는 게 뭐 크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뭐 곳곳에 재밌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타면 재밌는 요소가 뭐 없나 이렇게 봅니다. 한 번은 딱 봤더니요. 이제 20대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대 낸 자동차 보험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해갖고 영어로 카네이션 이렇게 써놨어요. 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의무도 줬고요. 카네이션 꽃도 연상이 돼서 제가 그거 보고 웃었거든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음식점을 갔는데요. 물을 딱 마시려고 보니까 원산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치 중국산, 쌀 베트남산, 쇠고기 호주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을 일이 없다는 분들에게 웃을 거리를 꼭 찾아라.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또 웃을 일이 없는 그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한번 돌아다 봐라. 요즘 무슨 큰일을 당했나? 왜 특히 웃을 일이 없다고 느껴지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요. 맞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 그런데 그 일을 몰두하다 보면요. 아까 요만큼 느꼈던 강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이러면요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쟤 때문에가 아니라 제 덕분에. 저는 남편 덕분에 제가 강사가 됐기 때문에 학습자들하고 남편 흉보면 공감을 얻었고 막 웃다가도 그래도 이 방 저 방에도 어떤 방 서방입니다. 이 집 저 집 해도 어떤지 내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요? 이래요. 저는 부잣집 옆에 살다 보니까 도둑이 7번 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강도가 들었어요. 자다가 추워서 눈을 딱 떴더니 베란다 시커먼 복장의 남자가 있어서 누군지 딱 이러는 순간에 덤벼들어갖고 이불을 딱 뒤집어 씌우더니 칼을 딱 대고 너 소리 내면 죽일 거야 했는데요. 이불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데 옆방에서 남편이 환청을 들은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제가 혼자 있는 줄 알고 들어왔던 강도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남편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불만이 생긴다 이러면 그분의 감사거리를 한번 세 가지만 써보세요. 나 쟤 너무 미워 이러면요. 미운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쟤는 나한테 참 감사해. 왜 감사해? 쟤를 만나고 웃은 적이 몇 번 있었어. 쟤를 만나서 내가 어떤 교육을 같이 들었어.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냥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사람 많고 원망하는 일 많고 이러면 그 독소가 결국은 나를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바로 나입니다. 사는데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요. 이해 못할 거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가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딱 한마디 한대요. 그럴 수도 있지. 딱 한마디 한대요. 그럼 모든 게 다 평정된답니다.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네,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구나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구나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에 대입시켜보세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 또요 막 나 배 나왔어요. 배 나왔어요. 제 배도 나왔네요. 배 나왔어요. 이러지 말고요.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돈 없지? 나는 돈 없지만 알부자야. 네가 무슨 알부자야. 계란 2판 뒤러놨어.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기분은 훨씬 달라지거든요. 뭐 S라인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S라인은 아니지만 S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라인도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이왕이면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내가 열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쌍둥이끼리 다 조금씩 달라서 그 엄마들이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울을 많이 활용해요.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는요. 증명사진을 6개월에 한 번씩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 아, 요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누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지. 그럼 또 요 다음에 6개월 찍을 때는 일부러 웃는 연습을 막 해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우선 찍으면요. 이거를 딱 올리면 예, 마음의 독소를 딱 뽑아내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환대셔 아무리 하얀 거 발라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색깔이 나오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전에는요. 제가 매일 이랬어요. 우울증일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 사연이 많아 보여요 이래요. 그럼 또 재밌잖아요. 사연이 많아 보여요. 저는 노사연인데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웃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억지로 웃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착각하고 엔도핀을 쏟아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이 순간 현재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